몇몇 신고가로 호도하는 지역 많고 떨어지는 지역도 많은데 오히려 신경을 안 쓰고 있죠, 이 지역을. 그래서 예전에 풍선 효과 엄청나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현황은 어떠냐, 이런 부분 같이 보실 지역인데요. 김포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GTX 뚫어요, 집값 천장 뚫어요. 아니, GTX를 왜 한다고 하는데? GTX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GTX 왜 만드는 거예요? 뭔가 해주겠다고 하면 표 얻으려고. 근데 GTX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서울에 집중된 것들을 지방으로 분산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에 보면은 그런 것들 많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뭐 1시간 차 타고 가는 거 엄청 힘들어 하는데 경기 사람들은 그걸 기본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경기로 안 나가려고 그러죠. 서울 집값이 뭐 계속 오른다고 하고. 사실은 서울 인구는 계속 빠지고 있었다. 그런데 인구들을 더 분산해서 서울의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는 서울까지 빠르게 연결되는 교통이 필요하겠다. 그것 때문에 만들어낸 게 GTX죠. 그러니까 GTX 지역이 호재가 있어서 집값이 오른다고 해놓고서 서울보다 더 비싼 건 말이 안 된다. 아무리 GTX가 빨리 간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지하철 타는 게 더 빠르죠. 그리고 더 저렴하고 배차량도 많고 접근성도 좋아요. GTX는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땅속 깊이 지어요. 서울까지 30분. 순서 타는 시간만 30분이지 가서 기다리는 시간, 그 다음에 지하까지 내려가는 시간, GTX역까지 가는 시간, 이런 거 왜 다 빼놓고 얘기하냐. 그런데 또 GTX 이야기 하자마자 바로 뭐라 그래요? 이분 여기 연구원 무조건 오른다고 하죠. 관련 지역들의 집값이 오를 수 있다. 선거 결과와는 무관하게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개발 사업은 취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지 않아서 추진할 권한이 없는데, 추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취소되기 어려워요? 라이트하우스가 공약 하나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서울까지 1시간 내로 갈 수 있는 철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취소 안 될 거죠. 당선되지도 않은 사람 거를 어떻게 진행돼서 취소가 안 된다는 소리를 하냐. 집값 올리려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공약으로 건 거죠. 공약으로. 내가 대통령 되면 요거 하겠다. 근데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광역교통망 같은 개발 사업이 취소된다. 진행도 안 했는데 취소가 되게 어렵대요. 기존에 A, B, C, D 여기까지만 진행이 되고 있죠. 다른 거 더 진행된 거 없어요. 근데 무관하게 상승해요. 기대 심리는 올라갈 것이고. 근데 GTX 지역들 왜 다 떨어져요? 김포는 GTX D 얘기가 나왔고, 근데 GTX A, B, C도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GTX D 들어가는 데서 더 여기 호재입니다 하고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GTX A, B, C는 이미 더 진행이 빠른데 왜 거기는 호재입니다 하는데 집값 떨어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김포 검단 주민 기대감, 뭐 표심 훈풍, 이거 지금 찍어주라고 하고 있죠? 이번에 뭐 개편이 됐지만 뭐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고 이렇다가 아니에요. 그냥 의심 정도만 하자면은 개편되기 전에 언론인 출신들이 선거인단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언론이 빨아주는 거 아니냐, 득보려고. 그리고 기본 A에서 신호순도 불확실한 부분이 많은데 추가하는 게 타당한지도 의문이고, 짓겠습니다 하면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비 타당성 보죠. 그래서 예비 타당성이 안 나오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분담금까지 내가면서 교통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죠. 예를 들어 호매실 같은 경우도 뭐 GTX는 아니지만 분담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으라면 지어줘요? 그러면 어디서 적자를 그거 다 외워요? 그거를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거예요? 저거야말로 포퓰리즘 아니냐. 그리고 김포 신고가 찍은 아파트 보니까 1.2억 부풀린 거짓 신고. 3억 2천만 원에 팔았다고 했는데 실제 거래금액은 2억이다. 이런 것들이 많다. 그리고 기대감 올라가고 부풀리고 있어요? 매매 전세 다 떨어지고 있죠? 상승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것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요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건데, 19년 하반기처럼 다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2019년 하반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7월, 11월에 금리 인하가 있었죠. 그리고 다시 12, 16 터지고 코로나 초창기도 터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3월쯤에 슬슬 하락세 나오기 시작했죠. 3월쯤에 하락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3월 이전에, 보통 한 달 전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한 1, 2월쯤부터 떨어지고 있었다. 그게 12, 16 정책의 힘이었는데 코로나 3월에 터지면서 3월, 5월 금리 인하를 또 해버리죠. 그러니까 떨어져야 되는 추세에서 갑자기 올라가 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되려면 어떤 호재가 있어야 돼요?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건데? 그 다음에 전세가율 뚝뚝 떨어지죠? 그러다가 확 오른 거 여기 7월은 통계가 달라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맞춰서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즉 갭이 늘었다. 뭐 지수상으로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하락세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는 지수가 반영이 늦기 때문에 단지들의 직접 실거래가를 봐야 되죠. 근데 실거래가는 심리가 잘 나와야 실거래가가 뜨는데, 경기권, 김포, 고양, 파주 요 지역의 공통점, 풍선 효과 났던 지역들이 어때요?
경기보다 훨씬 낮은 심리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90대인데 80대까지 떨어졌다 이미. 그리고 그렇게 많이 풍선효과 하더니만 뭐예요? 결국에는 이 시기만 딱 하고서 끝난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법인 매입했다가 6.17 터지고 나서 분산하는 거죠 다시. 6.17 전까지 엄청 매입하다가 그 뒤에 다 법인이 개인한테 엄청나게 팔았죠. 근데 이걸 누가 사줬어? 왜 사줘요? 법인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보유세 폭탄이 떨어지죠. 종부세가 최고 세율인 6%를 매기겠다 라고 하니까 언제까지 정리한 거예요? 12월 전까지. 왜? 12월부터 법인 양도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양도세가 낮기 때문에 증여세보다 양도 형식으로 개인한테 넘기는 게 좋다. 그러니까 법인 매도가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뭐 나오는 거? 그때 다 처분 못하니까 이번에 종부세 때려 맞고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넘긴 거죠. 매매 거래량 보세요. 재작년에는 제일 적은 게 400건대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00건 자체를 보기가 힘들다. 12개월 정도 3분의 1만 400건 넘어갔다. 그리고 최근엔 12월 1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100건대라는 거죠. 그리고 하락거래 비중은 12월 상반기보다 12월 하반기 그리고 1월 때가 훨씬 많이 늘어났더라. 그리고 실거래가도 보면 어때요? 7억 찍더니 지금 6억 6,300 거래가 되고 호가는 더 떨어졌죠. 자, 여기도 4억 7천, 4억 8천 하다가 4억 6천 거래가 뜨더니 호가는 4억 4천 나오고 있다. 문제는 호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실거래가보다 더 저렴한 호가가 나오고 있다. 아니 기대감 폭발한다면서요. 이런 매물 싹 다 집어넣어야지. 집어넣는데 아직 떠있는 거면 공인중개사를 허위 매물로 신고하시고 3억 1천, 3억 2천, 3억 900 조금 영향받는데 지금 3억 호가 떨어지고 있죠. 전세가율도 전세가 끌어올리는데 매매가 왜 떨어져요? 지금 빨리 처분하려고 하는 거지. 전세가 같이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떨어지고 있다. 작년에 풍선효과라는 말을 믿고 비싸게 매입했는데 그래서 더 비싸게 팔려고 했는데 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싸게 내놓고 파는데 그거보다 더 싼 가격으로 호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직 지수 상승률은 줄고 있지만 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격은 이미 떨어지고 있고 다음 달쯤에는 지수로 나온다는 거죠. 다른 것도 볼까요? 5억까지 찍었다가 4억 8천, 4억 5천 잠깐 찍었다가 7,800 얘는 1층인데 4억 6천 나오고 있고 8억대 찍던 게 7억 천 거래되고 얘 매물 하나 빠지니까 7억 5천까지 나오고 있고 6, 7천 찍던 것도 3,500 찍다가 7억 500까지 떨어졌고 쟤 나가고 나니까 7억 3천. 전반적으로 기존 아직까지 호가 뻗치고 있는 지역이랑은 조금 다른 추세가 보이고 있죠. 갭은 물론 많이 벌어져 있고 7, 8, 9, 2 역시 5억대 찍다가 지금 4억 9천 정도 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최근 거래는 좀 높게 떴다 싶지만 이건 아직 10월 거래죠. 그 다음에 10월 이후 거래가 없다. 왜? 호가를 안 낮추니까. 여기는 4억 8천대까지 나와 있고 여기도 5억대에 있는데 4억 8천까지 호가가 나와 있다. 그런 데는 계속 조금씩 낮추니까 뭐 높이기도 했지만 거래가 뜨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갭은 많이 벌렸죠. 전세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뚝 떨어졌죠. 마찬가지고. 자, 매물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서울에서 뭐 전세 대란이 전세가 다 올려놓으니까 어디로 빠진 거예요? 김포로 빠진 거죠. 어디서 많이 빠져요? 강서, 양천 이런 데서 김포로 많이 빠지죠. 도시철도 들어온 다음에. 그래서 서울에 전세가 올라간다고 할 때 전세 매물 다 쌓였었죠. 그게 다 어디로 빠진 거예요? 김포 쪽으로. 근데 전세 매물도 슬슬 쌓이고 월세 매물도 슬슬 쌓이고 있다.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 기점으로 전반적인 지역에서 다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매매도 늘어나고 있죠. 모든 지역들이 다 저렇다. 김포는 저러니까 아예 기사도 안 내죠. 수도권은 웬만하면 안 내려고 그러죠. 그런데 너무 많이 떨어진대. 예를 들어서 인덕원 이런데 GTX 라인 들어간다고 너무 거품 많이 쌓여놨으니까 뚝뚝 떨어지죠. 근데 김포는 뚝뚝까지는 아니고 한 몇 천 떨어지니까 그런 데는 얘기도 안 한다. 몇 천씩 올라간 거는 맨날 올리면서 그렇게 풍선 효과로 유도했던 김포는 김포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요. 혹은 풍선 효과라는 말을 믿고서 샀던 사람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런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띄울 때는 열심히 호도하더니 왜 떨어질 때는 기사를 안 내냐. 기사를 안 내니까 저희가 올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매물 쌓이고 최근에 하락거래 늘어났고 호가 떨어지고 있고 그 후 떨어진 호가에도 안 나가고 있고 거래량은 개박살나고 거래량 박살난 건 작년부터 계속 박살나 있었다. 재작년에 풍선 효과라고 열심히 띄워줄 때는 언제더니 왜 작년엔 말도 안 하냐. 입주 많지 않죠? 왜? 김포 한강신도시 이미 조성이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쏟아져 들어올 상황이 없다. 그러니까 21년, 22년, 23년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공급 부족으로 작년에 올랐어야죠. 계속. 올해 입주가 더 줄어드는데 왜 작년 말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냐. 공급 때문에 떨어지고 있어요?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르고 공급 과잉으로 집값 떨어진다는 거 다 구라다.
공급은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도 재건축 재개발 풀려고 맨날 공급 부족 여론 만들고 있을 뿐이고, 금리, 거래량, 매물 증가, 경매 뭐 모든 여론을 다 보더라도 이제 떨어질 것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 뭐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공급 부족, 몰랑 부족하다면 부족한 거야. 왜냐면 그거는 수요를 같이 계산해야 되는데 수요를 보여주기 힘드니까 그냥 공급 부족 잡기만 좋은 거지. 근데 어때요? 울산, 창원, 그다음에 세종, 김포 공급 박살났어요. 공급 없는데 왜 떨어지기 시작해요? 더 올라야지. 샬롬. 김포 윤 후보님의 공약으로 기대감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한번 결정난 건 취소되기 힘들다. 무슨 결정 나지도 않았는데 선거 결과 관련 없이 취소되기 어렵냐. 시작도 안 했는데 취소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대감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거래가 떨어지고 있죠. 실거래가 떨어지는데 문제는 호가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 호가에도 거래 안 되고 있고 기대감이 생기면 호가를 올려야죠. 근데 왜 실거래가보다 낮은 호가들이 속출하고 있냐. 그런데 왜 그것도 거래 안 되고 있냐. 풍선효과 운운하더니 20년에만 거래량 확 늘었지 21년부터 거래량 박살이죠. 그리고 11월 12월 이렇게 말이 돼갈수록 더 박살났죠. 그리고 8월에서 9월쯤부터 매물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답 나왔죠. 풍선효과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들어간 거, 그 거품이랑 허상 쫓아서 들어간 거다. 그리고 고점에서 잡은 사람들은 당장 피해 보는 거고, 고점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서 잡았던 사람들도 불안해지기 시작하겠죠. 왜냐면 그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